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소설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방문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마거릿 시드니 작가님의 다섯 페퍼 남매의 성장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페퍼 가족, 특히 어머니인 페퍼 부인과 다섯 자녀 폴리, 벤, 조엘, 데이비, 막내 프론시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엘 스턴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글쎄요. 부엌으로 들어서던 페퍼 부인은 평소와 달리 아주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죠. 세상에. 그리고는 침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엄마가 여기 계셨어야 했는데. 조엘이 말했다. 폴리는 눈을 꽉 쥔 채 마치 날아갈 듯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여기 덩치 큰 아주머니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들어와서는 말도 너무 심하게 했어요. 폴리는 울고 있었고 눈이 너무 아프다고 했고 그리고 울고 있었다고 페퍼 부인이 불쌍한 폴리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폴리, 정말 울었단 말이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다.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폴리가 말했다. 엄마가 그랬다고. 폴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눈물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전처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었다. 하지만 페퍼 부인은 마치 트론시를 안듯이 폴리를 품에 꼭 안고 낡은 흔들리자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래. 그녀는 달래듯 속삭였다. 생각하지 마. 폴리, 엄마가 집에 돌아왔어. 아, 엄마. 폴리가 편안한 목까지 기어가며 보호하듯 말했다. 저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해요. 하지만 제로샤 핸더슨 양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페퍼 부인은 폴리가 속마음을 털어놓도록 내버려 두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물었다. 아, 그분은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뜨개질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계속해. 그녀의 엄마가 말했다. 그러더니 조엘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말릴 수가 없었다고요. 폴리가 몹시 괴로워하며 소리쳤다. 정말 못 말렸어요. 엄마, 조엘이 그 여자에게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조엘이 그런 말을 해선 안 됐는데 페퍼 부인이 말했다. 폴리조차 듣지 못하게 속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하지만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엄마, 폴리가 소리쳤다. 그리고 엄마 목에 팔을 두르고 페퍼 부인을 거의 숨 막힐 듯이 꽉 잡았다. 엄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오, 엄마를 위해 뭔가 큰일을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기쁘지 않으세요? 제발, 그 여자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페퍼 부인이 폴리를 가슴에 더 꼭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아이란다. 페퍼 부인이 폴리를 껴안고는 따뜻한 키스를 퍼부었다. 폴리는 마음껏 껴안고 따뜻함을 느꼈고 온몸에 힘이 풀려 억슬 잃었다. 그래, 페퍼 부인은 마침내 폴리와 조엘 모두가 방문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자, 이제 그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그럴 가치도 없잖아. 폴리, 알지. 하지만 불쌍한 폴리, 그리고 불쌍한 어머니, 두 사람 다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뜨거운 눈물이 길게 흘러내려 며칠 동안 겪을 고통을 막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 아무것도 기분 좋지 않아요. 폴리가 마침내 말했다. 가려움증으로 거의 미칠 듯이 아픈 눈을 비비지 않으려고 손을 비틀며 말했다. 아무것도 시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쓸모가 있고 말고. 페퍼 부인이 또 다른 시원한 붕대를 가져오며 힘차게 말했다. 정신만 차린다면 폴리 페퍼, 피셔 박사는 이 운명적인 방문이 가져온 변화를 처음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번 방문 때는 모든 것이 너무 좋았기에
그는 폴리에게 곧 끔찍한 붕대를 벗게 해주겠다고 거의 약속할 뻔했다. 하지만 페퍼 가족은 폴리의 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가장 활기차고 쾌활했던 조엘마저 쓰러진 것이다. 조엘이 어떻게 병에 걸렸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불쌍하고 당황한 가족 앞에는 생각할 틈도 없이 정신착란과 어쩌면 죽음이 눈앞에 펼쳐졌다. 프론시가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오며 폴리, 조이가 끔찍하게 아파요. 라고 소리치는 것을 처음 듣자마자 폴리는 벌떡 일어나 붕대를 떼어 던져버렸다. 자, 엄마를 돕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한 분만 더 있었더라면 폴리는 벌써 병실로 달려 올라갔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이 자신의 손에 얹었다는 점이었다. 그 손길에 이끌려 폴리는 다시 낡은 흔들리자에 앉았고 의사의 엄하고 단호한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자, 이제 말하건대 그가 말했다. 다시는 그 붕대를 떼지 마.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넌 눈이 멀게 될 거야. 그리고 평생 내 어머니를 괴롭히는 신세가 될 거야. 어차피 저는 눈이 멀 거예요. 폴리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다. 내 눈은 무사할 거다. 다만 내가 바랐던 것은 그러자 선한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야 다른 두 소년이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폴리의 쓸쓸한 얼굴을 보자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내가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너의 역할을 다하는 걸 보면 말이지. 하지만 곧 한때 행복했던 작은 갈색 집 주변은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하얀 입술에서 속삭임만 들릴 뿐. 두려움에 떠는 생각들은 그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페퍼 부인은 잠을 1시간도 자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느꼈고, 친절한 비비 부인이 상황이 나아지거나 나빠질 때까지 머물러 주었다. 구름은 여전히 어둡고 무겁게 떠다녔다. 마침내 어느 날 오후, 폴리가 완전히 혼자 남게 되자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낡은 침대 옆에 몸을 던지고 화려한 누더기 이불에 얼굴을 파묻었다. 신이시여. 그녀가 말했다. 제게 무엇이든 기꺼이 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망설였다. 그래요.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해주세요. 영원히 눈이 멀게 하는 것만이 저의 속죄가 될 거예요. 조이가 아픈 것은 저를 착한 아이로 만들어줄 뿐이에요.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조이가 병에 걸린 후 처음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비 부인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잠들어 있었다. 폴리, 착한 비비 부인이 그녀에게 몸을 숙이며 말했다. 가엾고 예쁜 아가, 내가 할 말이 있단다. 자, 자, 내 말 좀 들어보렴. 조엘은 곧 나을 거야. 오, 비비 부인. 폴리가 소리쳤다. 붕대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고 폴리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정말이에요. 그래, 위험은 이제 다 사라졌단다. 나이 든 여인은 속으로 생각하며 말했다.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군요. 폴리가 황홀경에 빠져 소리쳤다. 그렇죠. 비비 부인. 확실하진. 확실하고 말고 친절한 비비 부인이 반쯤은 이해한 듯 폴리의 말을 따라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내 눈은 이제 상관없네요. 폴리가 소리쳤다. 비비 부인이 몹시 놀라며 당황하는 사이 폴리는 바닥 한가운데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오, 폴리, 폴리. 나이 든 부인이 그녀에게 달려가며 소리쳤다. 그만둬. 의사 선생님이 허락 안 하셨어. 정말이지? 다 내 눈에 들어가 버릴 거야. 상관없어요. 폴리가 회전 도중에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는 순종적으로 멈춰섰다. 나는 눈이 멀든 멀지 않든 상관없어. 조이가 낫는다니 정말 기뻐. 이
사랑스러운 페퍼 가족에게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